4부에서는 경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한국개발연구원 박종호 전문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 겁니까? 예,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아마 타다, 공유 차량 관련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타다. 네. 예. 타다 서비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우버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뭐 합법 불법 논란이 있어서 이제 안 하잖아요. 예, 뭐 아직 일부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카카오 카풀 네. 논란이 있다가 택시기사 여러분이 또 분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우버도 안 되고 카카오 카풀도 안 되는데 타다는 왜 되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이게 법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타다도 그냥 일종의 콜택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요. 택시처럼 면허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원래 불법인데요. 예. 다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승차 정원이 11인에서 15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뭔가 차를 빌렸을 때 운전자까지 한꺼번에 빌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다는 원래 렌터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초단기로 빌리는 렌터카인데 그 렌터카에서 운전자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게 11인부터 15인 자동차까지만 가능한데 그걸 활용해서 만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타다 차량을 보면 네. 작은 차량이 없고 다 큰 차량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타다 차량을 보면 그냥 뭔가 이것저것 짐도 싣기 편하게 하려고 예. 많은 사람 태우려고 좀 큰 차량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법망을 약간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 근데 택시 업계는 뭐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하면서 동행한 기업인들 중에 타다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카풀과는 달리 카카오 카풀과는 달리 타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국가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요. 아마 제가 여기 오면서도 또는 여기저기 방송하면서도 택시를 탔을 때 예. 기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예.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그 타다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 결국 어떻게 되실 것 같냐 했더니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예. 전원 거의 다요. 예. 당연히 언젠가는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이 오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세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언젠가는 도래할 미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지. 뭐 지금 당장 인정 여부를 어떤 제스처로 표시하는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IT 혁명이라 그러고 네.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택시 기사들도 여기고 있는데 네. 당장 지금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분들도 사실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요. 예.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개인 택시를 사거나 팔거나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허. 예. 그런데 그게 예전에 한 1억 정도 됐었대요. 예. 그런데 지금은 타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아. 그래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아이고. 시세를 낮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택시 기사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유 차량과의 갈등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한 100여 개국 좀 안 되는 국가에 진출을 했었었는데 그 진출한 국가들 중에서 지금 우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한 60개국밖에 안 돼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다시 쫓겨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기존의 그 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은 계속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지금 공유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네. 이런 뭐 타다, 우버 이런 것도 다 공유 서비스인 거고요. 공유경제 네. 서비스. 네.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집도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 갔을 때 그렇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집을 렌트하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되면 기존에 또 숙박업계에서 맞아요. 참 문제네요. 예. 사실 이걸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태동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집에 있는 차량이 예전에 내가 출퇴근할 때 빼고는 계속 집에 주차장에 있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동률이 5%에서 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저 비싼 돈을 주고 찬 차량을 내가 안 쓸 때는 누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게 있었고요. 반대로 내가 출장 갔을 때는 우리 집이 텅텅 비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좀 뭔가 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발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단위끼리 할 때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누군가 이걸 본 거죠. 야,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주면 이게 큰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는 처음 공유 경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됐던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숙박업계라든가 자동차 운수업계와는 엄청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근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숙박업계라든가 택시업계라든가 나름 교육 국가에서 네. 받으라는 교육을 받고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어떤 면허나 신고나 어떤 이런 허가제를 통해서 이런 업체를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허나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탑승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 아무 보상도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어떤 유지 요건을 계속 구비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마다 각각 이렇게 제약을 줬는데요.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런 것들이 신종 사업을 좀 막는 어떤 뭐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고 기존 사업가들과의 갈등도 있고 좀 이런 불협화음이 있죠. 예. 공유 경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택시 기사님들의 생각도 좀 궁금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조금 뭔가 대응책을 찾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그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같이 좀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지 이거를 계속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8900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스타트업은 남을 해하는 것만 합니까? 타다나 배달앱이나. 결국은 뭐 기존에 있는 것이랑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 전에 뭐 배달업체라든가 혹은 기존 운영하시던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또 앱에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또 같이 택시업이나 이런 분들의 애환을 좀 반영한 목소리신 것 같고 그렇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들이 누렸던 어떤 서비스나 재화에서의 그 불편함이나 어떤 불유쾌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그게 새로운 사업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항상 유쾌한 경험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택시, 좀 더 친절한 택시, 조금 더 뭐랄까요? 승차감이 좋은 택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사업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뭐 어떤 사고의 발로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요. 예. 네. 어쨌든 이런 공유 차량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네. 택시 기사분들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어떤 친절 문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그럼요. 요즘 택시 기사님들도요. 예. 사실 가능하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이런 공유 차량을 통해서 어떤 그쪽 생태계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니까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공유 차량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으로만 보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도래할 자율자동차가 도래하고 나면요. 이제 이 화물을 이렇게 공유 차량에 선적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율자동차가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 5대를 보내거나 주고받거나 할 때 맨 앞차에만 사람이 있거나 맨 앞차만 가이드를 잡으면 뒷차라는 그 차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욱더 파괴적으로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만간 이 공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과 결부가 되게 되면 예. 운수, 택배 이런 업종과의 또 새로운 불협화음 내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공유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나 대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 예전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뭘로 샀습니까? 교통카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가 이렇게 잘 발달이 그동안 안 돼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의 그랩이라는 이 공유차량 덕분에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그 앱이나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편의점이나 다른 데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변화를 단순히 운수업과의 갈등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도래할 우리 사회 많은 변화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는 뭐 이 공유경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테고. 예. 그러므로 해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럼요.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미리 예상해서 네. 정부가 미리 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이제 시발점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조만간 이제 화물이라든가 뭐 다른 금융 관련한 부분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가 아마 중요한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하니 반드시 이번에 이거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승차 공유 차량이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 이렇게 공유 차량이 좀 더 보편화되기 직전까지는 공유 차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 차량까지도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예. 차량 보유 대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인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공유 차량이 좀 더 보편적으로 발달이 되면 이제 굳이 내 차 뽑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부르면 바로 오고 친절하게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가 운행보다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점치는 미래학자들도 많아요. 기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서 그 자동차 제조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이 공유 차량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됩니다. 왜? 동시에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에게 10,000대 사주려고 하는데 너희 회사 걸 살까 다른 회사 걸 살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대 수준도 아닐 테겠죠. 예. 예. 더 재밌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팟빵에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네. 이정희님께서 네.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데 오늘 시간 너무 짧습니다. 다음엔 꼭 일찍 와주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